Next, sir, this is a big one. As you've consistently identified, restoring our maritime dominance as a nation is very important, from shipbuilding to having a merchant marine that's capable of supporting American military efforts, really up and down the line. Restoring maritime dominance has been a priority of this administration. Because we're going to be spending a lot of money on shipbuilding. We're way, way, way behind. We used to build a ship a day, and now we don't do a ship a year practically, and we have the capacity to do it. So we'll talk to you about that. Okay, Matt? 중국과 미국의 무역 전쟁이 막이 오르며 그야말로 총알 없는 전쟁의 서막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미국 트럼프는 이런 와중에도 한국에게는 도움을 요청하였다고 하는데요. 관세 폭탄을 선언하며 전 세계 국가들과 전쟁이라도 벌이려던 트럼프가 오직 한국에게만은 특별하게 도움을 요청한다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뜻에 굽히지 않는 중국을 향해 관세 폭탄을 부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대단하게 착각한 게 있다는데요. 바로 전 세계가 미국을 적대시하고 있으며 미국이 관세를 다 두들기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도 비슷할 거라고 예상한 겁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모두 힘을 합쳐 미국을 상대하자며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을 설득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물론 이런 중국의 말 자체가 틀렸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은 너무 무리스러웠기 때문이죠. 캐나다, 유럽 등은 미국에 보복을 한다고 했으며 일본조차 미국에 강한 저항을 해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들이 중국의 친구가 될 거란 예선은 완전히 빗나갔으며 혼자 그야말로 새가 된 상황이라고 하는데 우선 중국은 관세를 맞은 다음에 매우 저항이 컸으며 국가적으로 다음과 같이 반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실제 중국은 마오쩌둥 영상까지 대대적으로 공유하면서 끝까지 미국과 싸울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또한 중국 대변인과 언론은 미국에 대해서 총공세를 폈는데요. 중국 상무부는 미국이 실제로 관세를 올릴 경우 단호히 맞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심지어 미국의 관세 인상은 공갈과 다름없다며 강력한 반발을 드러냈습니다. 중국 외교부도 한 목소리를 내는데요. 중국에 압박을 가하는 건 옳은 방법이 아니다. 우리는 정당한 권익을 끝까지 수호하겠다. 중국 관영 언론들도 총출동했습니다. 중국의 환구시보는 정치적 협박이라고 규정하며 이제는 2017년 무역 전쟁 때보다 훨씬 강하다고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기술 자립과 산업체계, 국내 시장 최적화 등 이제는 충분히 버틸 체력이 있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인민일보 역시 8년간의 무역 전쟁을 통해 우리는 강해졌다며 중국의 공급망은 미국이 쉽게 벗어날 수 없다며 미국의 취약점까지 지적했습니다. 게다가 중국 정부는 테슬라를 포함한 20여 개 미국 기업 경영진을 소집해 과도한 관세 부과에 맞선 단호한 조치를 준비 중이라고 전했는데요. 또한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를 부과하려는 중국과 유럽은 7월에 정상회담을 갖기로 했습니다. 유럽과 중국이 미국의 등을 돌리고 자신들만의 라인을 구축하려는 의미로도 해석됩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중국 빼고 모두 관세를 유예하겠다고 하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일단 호주는 당장 중국을 손절하고 나섰고 호주는 중국과 함께하는 일은 없다고 선을 그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유럽은 트럼프 관세 유예 소식을 들은 다음 보복 조치 유예를 90일간 하는 걸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사실상 중국이 이 가운데 홀로 고립되어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어버린 모습이 등장한 것입니다. 안 그래도 중국은 경제 위기 등 내수가 매우 좋지 않은 상황에 무리하게 미국에 덤볐다는 말도 등장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 와중에 미국에서는 한국과 함께 협력하겠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2024년 영국이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미국은 조선업계에서 세계 20위권 밖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1년 동안 이지스 구축함을 고작 1.6척에서 1.8척 정도만 건조하고 있지만 한국은 1년에 최대 3척 이상을 건조할 수 있어 거의 2배의 생산 역량 차이가 나고 있는데요. 게다가 생산 단가는 오히려 한국이 미국의 절반에 불과하니 미국 측의 조선 기술력은 한국을 상대로 나은 점이 단 하나도 없는 상황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한국의 대표적인 조선업체인
HD 현대중공업의 선박 건조 능력이 지난해 미국의 전체 선박 건조량보다 4배 이상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 전체가 단 하나의 한국 조선소보다 25%에 불과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미국의 조선 역량이 지하까지 추락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오죽하면 월스트리트 저널 등의 미국 매체는 한국의 정조대왕함을 주목하며 미국보다 비용은 절반에 불과한데 건조기간은 3분의 1에 불과하다며 부러움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도 다른 함정의 건조 속도와 현황을 비교해보면 미국의 조선업 실태가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손쉽게 알 수 있습니다. 현재 미국이 차기 전략 핵잠수함으로 건조하고 있는 컬럼비아급 잠수함은 12에서 16개월이나 건조 일정이 지연되었으며 버지니아급 잠수함 블록포는 건조 일정이 무려 36개월이나 지연되는 심각한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무기 제작 과정에서 일정이 지연되는 경우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잠수함 한 척의 건조가 3년이나 지연되는 건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문제인데요. 또한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수주한 해군 함정 MRO 사업이 시작부터 초대박이 터졌습니다. 한국은 지난해 7월 미국과의 수상함 관련 함정 정비 협약 MSRA 인증을 받은 직후 곧바로 미 해군의 군수 지원함인 윌리 시라함의 정비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당시로서는 주력 함정이 아닌 지원함의 정비를 맡았다는 이유로 그다지 큰 경제적 효과는 없을 것이라는 일부 비관론이 등장하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한국의 조선 업체들이 미국조차 찾지 못했던 새로운 결함을 발견하여 추가 정비까지 진행하였습니다. 미국 입장에선 본인들이 요청한 정비 소요도 기한 내에 끝마친 한국이 추가로 먼저 또 다른 결함까지 찾아서 수리를 제안했으니 한없이 고마울 수밖에 없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현재 미국은 자신들의 주력 함정인 항공모함과 핵잠수함조차도 제대로 된 정비 여력이 없어 용접 불량을 일으키고 있으며 이 때문에 조지 워싱턴함은 원래 일정보다 2년이나 정비 작업이 늦춰졌습니다. 또한 미국은 문제가 발생한 항공모함과 핵잠수함 이외에도 현재 건조 중이거나 정비 중인 23척의 함정에 대해 모조리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법무부에서 별도로 관련자들을 조사하고 있을 정도로 문제가 점차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중국이 계속해서 치고 올라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자체적으로는 보유한 함정의 유지 보수와 용접조차 어려운 해군 함정의 현미경처럼 함정 상태를 진단하는 한국의 조선 기술은 앞으로 양국의 군사적 기술적 신뢰도를 한 단계 더 높여줄 수 있습니다. 지난해 8월 한국 조선소에 입항했던 미 해군의 군수 지원함 윌리 시라함은 약 4개월간의 유지 보수 작업을 거친 뒤 이달 안으로 미 해군에 인도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기술을 보유한 우리 대한민국의 조선 기술자들은 미 해군이 제시한 정비 소요 이외에도 추가로 정비가 필요한 부분을 찾아냈고 곧바로 미 해군의 추가 정비 소요를 제시했습니다. 이에 미 해군도 곧바로 한국 측에 추가 정비 작업을 요청했고 한국은 윌리 시라함에 대한 추가 정비와 함께 기존의 계약금보다 대폭 증가 매출을 보장하는 수정 계약까지 체결했는데요. 한국은 함정 상태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잠재적인 결함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첨단 진단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체계적인 정비 프로세스를 통해 미 해군이 미처 알지 못했던 여러 문제를 초기에 식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로써 한국은 미 해군의 첫 번째 MRO 요청을 성공적으로 진행했을 뿐만 아니라 기존보다 더 큰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미 해군이 한국의 추가 수리 제안을 전적으로 믿고 정비 계약을 변경했다는 것은 양국의 신뢰도 향상과 한국의 경제적 이익 증대 측면에서 매우 큰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한국은 곧 미 해군의 두 번째 MRO 요청으로 미군의 급유함인 유코남에 대한 정비 작업도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더군다나 유코남은 미 해군 MRO 사업을 주도하는 하나오션 측에서 같은 지역 내 협력업체인 중소조선소들과 협력으로 사업을 진행하며 기업 간의 상생 효과까지 내고 있는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유코남에 대한 유지 보수 작업은 올해 4월까지 진행될 예정으로 윌리 시라함에 이어 유코남까지 성공적으로 유지 보수 작업을 마친다면 미국이 한국 측에 추가로 MRO 사업을 제안할 것이 자명한데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조선산업은 미국의 MRO 사업이 큰 비중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사실 한국 조선업에 있어서 미군 측의 물량을 꾸준히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요. 현재 한국은 차기 전력으로 주력 구축함과 잠수함, 호위함 등을 건조하고 있으나 해당 사업이 모두 완료가 되면 향후 조선소의 공장 가동률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방위산업과 조선업에 있어서 일정 수준의 가동률을 꾸준히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요. 가동률이 불안정해지면 숙련된 기술자와 생산 인프라를 감축하게 됩니다. 그러나 방위산업 및 조선업은 대규모 공장 설비와 숙련된 기술자를 유지하지 못하면 장기적으로 우수한 기술력을 상실하게 되고 이를 재건하는 과정에서 시장 점유율과 기술 혁신이 뒤떨어지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 조선업체들의 공장 가동률을 꾸준히 유지하는 것은 향후 우리 대한민국이 다른 함정을 건조하고 개발할 수 있는 역량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며 미 해군의 MRO 사업을 지속해서 수주하는 것은 경제적 이익을 넘어 대한민국 안보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다행스러운 점은 현재 미국의 동맹국 중에서 이러한 MRO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라는 한국이 유일하다는 점입니다. 이에 트럼프는 미국의 법률을 우회하여 한국이 미 해군 함정 건조를 진행할 수 있도록 대통령 행정명령을 통해 한국을 예외 조항으로 두는 방안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버스 톨리프스 수정법에 따라 군함의 해외 건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국가 안보를 지키고 기술 유출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자국 내에서 함정을 건조해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이러한 법규는 한국이 MRO 시장에 진출하더라도 미 해군의 신규 함정 건조를 수주하지 못하는 족쇄로 자리했습니다. 하지만 번스 톨리프슨 수정법에는 한 가지 예외 조항이 있는데 국가 안보와 관련하여 긴급 상황이 발생하거나 기술적 이유가 있을 때는 해외 건조를 허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트럼프는 미국의 조선업 역량이 일정 수준으로 회복되기 전까지는 이러한 예외 조항을 이용하여 다른 나라의 함정 입찰을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며 한국에 대해서는 예외 조항의 범위를 정하기 위해 한화오션과 HD 현대중공업의 함정 건조 가능 분야, 가용 인력 선박 건조장 등의 현황을 조사하고 있는데요.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은 한국이 미 해군의 핵심 전략 자산인 항공모함과 핵잠수함을 제외한 구축함, 호위함 등의 함정을 수주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미국의 신규 함정 건조에 참여하게 된다면 한국의 경제적 이익은 천문학적으로 상승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미 해군의 MRO 시장은 연간 약 20조 원 수준의 규모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지만 신규 함정 건조에 참여하게 되면 최대 350조 원 시장 규모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엄청난 경제적 이익이 한국 앞에 놓여 있는데요. 미국은 2000년까지만 하더라도 중국보다 200척이 더 많은 함대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4년에는 역으로 중국이 미국보다 100척가량 더 많은 함대를 보유하였으며 10년 뒤인 2035년이 되면 중국과 미국의 함정 보유량은 150척 이상으로 벌어질 전망인데요. 그리고 보유 함정의 규모가 계속해서 벌어진다는 건 미국의 해상 패권이 약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각에선 미국 함정의 기술력이 더 뛰어나기 때문에 아무리 중국 함정의 숫자가 많아도 미국이 이길 것이라 주장하지만 역사적 사례를 살펴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세계사의 흐름을 바꾼 주요 해전을 분석하면 해군력의 기술이 우수한 쪽보다 보유한 함정 수량에서 우세를 점했던 측이 전쟁에서 승리한 사례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미 해군 역시 이러한 사실을 잘 알기 때문에 한국을 통해 부족한 함정 수량을 보완하려 하는 것인데요. 세계 최대 미 해군 시장을 발판으로 전 세계를 호령하는 한국 조선 기술을 응원하겠습니다. 미국 전역에서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를 상대로 한 미국의 상호 관세가 발표된 후 미국 전역 거리에는 트럼프 대통령을 반대하는 이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는데요. 공무원 대량 해고와 이민자 추방 등으로 쌓여오던 트럼프에 대한 반감이 상호 관세 부과를 계기로 본물처럼 터져나온 것이었습니다. 특히나 미국 전역 1,400개 도시에서는 트럼프 정책의 반대 시위가 동시다발적으로 열리고 있는 상황이라는데 정권 실세로 꼽히는 머스크도 관세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낸 점이 눈에 띕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위를 두고 한국과 관련되었다고 말하고 있다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일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트럼프와 머스크는 당장 미국에서 떠나라. 미국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 미국 전역에는 노동조합과 민권단체, 성소수자 권익 옹호단체, 참전용사 단체 등 150여의 민간단체가 참여한 1200건 이상의 시위와 행진이 펼쳐졌습니다. 이들은 손을 떼려는 의미인 핸즈오프를 이번 시위의 타이틀로 내세웠는데요. 가장 규모가 컸던 지역은 워싱턴 DC로 주최 측은 당초 이곳에 2만 명가량 모일 것으로 내다봤지만 당일날 오후 예상치의 5배나 넘어선 10만 명까지 모였다고 추산했습니다. 주최 측의 예상치를 크게 넘어서는 시위 인파에 경찰은 국회의사단과 백악관이 있는 내셔널 몰 주변 거리를 폐쇄하기 시작했으며 백악관도 예정되어 있었던 봄맞이 행사를 취소했는데요. 트럼프 2기 출범 2개월 반 만에 연방 공무원 감축과 보건 프로그램 예산 삭감, 대규모 관세 드라이브, 러시아에 대한 유화 기조 등 트럼프표 정책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조직적으로 분출된 셈이었죠. 시위는 꽤 평화적으로 진행됐습니다. 참가자들은 북소리에 맞춰 박수를 치며 트럼프와 머스크는 나가야 한다는 등의 구호를 외쳤고 그들이 든 패널 등 각종 선전 도구에는 왕은 없다. 행정부가 법을 만들 순 없다. 좌파 우파가 아니라 옳고 그름의 문제다 등의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특히 트럼프에 반대하는 진영에서 머스크가 거의 트럼프 2기 행정부 국정의 공동 운영 자급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을 간파할 수 있었는데요. 시위 현장에서 머스크 사진은 트럼프 대통령 사진만큼 빈번하게 볼 수 있었고 참가자들이 외치는 구호에서도 트럼프 대통령과 그가 나란히 등장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심지어 이날 런던과 파리, 베를린 등 유럽 주요 도시에서도 트럼프 행정부에 반대하는 시위가 열렸는데요.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이날 오후 런던의 트래펄가 광장에는 수백 명의 시민이 모여 트럼프를 내리라는 문구가 적힌 팻말을 들고 시위했습니다. 파리 레피블리크 광장에도 주로 미국 국적을 가진 수십 명이 모여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와 공공예산 삭감 등 정책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인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뿐만 아니라 미국 중부 시카고 거리와 서부 로스앤젤리스도 트럼프 대통령의 골프장이 있는 플로리다 팜비치 가든스를 비롯해 보수 텃밭 텍사스에서도 시위대가 집결했습니다. 미국 시민들은 트럼프 손 떼세요. 이건 우리의 나라입니다라며 격렬한 반대 시위를 벌였지만 정작 트럼프는 골프를 즐기면서 관세 정책은 경제혁명이라며 아린 곳 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를 바라본 오바마 전 대통령 역시 침묵을 깨고 트럼프의 행보를 직격했는데요. 오바마는 우리가 나서야 합니다. 누군가 다른 이가 와서 구해주진 않을 겁니다.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주체는 바로 시민입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럼에도 트럼프는 전 세계에 충격파를 몰고 온 관세 전쟁을 강행할 의지를 재확인했죠. 트럼프가 SNS에 올린 글에서 이것은 경제혁명이며 우리는 이길 것이다. 버텨내라 쉽지 않겠지만 마지막 결과는 역사적일 것이라고 썼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입장은 최근 자신의 관세 드라이브에 미국 증시가 폭락하고 인플레이션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제기되는 가운데 나온 만큼 관세 정책을 강행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트럼프는 자신이 50%의 상호관세를 부과한 데 대해 같은 세율에 맞불 관세를 발표한 중국을 겨냥해 중국이 미국보다 훨씬 큰 타격을 받았다며 물러서지 않을 뜻을 밝혔습니다. 한편 관세 장벽으로 경기 침체 우려가 확산하는 중에도 트럼프는 골프를 즐기는 영상을 SNS에 올리며 시민들의 화를 돋궜는데요. 상호관세 발표 직후 뉴욕 증시가 폭락함에도 그는 플로리다의 골프장을 찾아 한 차례 비판 여론에 휩싸인 바 있습니다. 게다가 트럼프는 시위가 벌어지고 난 뒤 소셜에 골프 라운딩을 하는 자신의 영상을 업로드했습니다. 7초 분량의 영상에서 그는 강한 바람이 부는 가운데 드라이버로 티샷을 날렸는데요. 물론 이 영상이 언제 촬영됐는지는 불분명합니다. 그러나 뉴욕 증시가 폭락을 거듭했음에도 이날 트럼프는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가 지원하는 골프 대회가 열리는 가족 소유의 트럼프 내셔널 도럴 골프클럽에 열린 리브 토너먼트에 참가했으며 이튿날에도 사저인 플로리다의 또 다른 가족 사업장
트럼프 인터내셔널 골프 클럽을 찾아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동시에 여기에선 증시 폭락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미국으로와 거액을 투자하는 많은 투자자에게 내 정책은 절대로 바뀌지 않을 것이다. 지금은 부자가 될 좋은 때다라고 SNS에 올렸는데요. 이런 트럼프 행동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는 건 당연한 수순이었는데요. 민주당의 벤 레이주한 연방 상원의원의 국민들은 먹을 것을 구하려 애쓰는 마당에 그는 나가서 골프나 즐기고 있다면서 대통령은 식료품점에 들르고 거리에 나가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일침을 날렸습니다. 한편 미국인들의 이런 평화적인 시위는 한국인에게서 많은 기감을 얻은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실제로 워싱턴에서 시위를 벌이던 한 미국인은 미국의 이런 평화 시위가 언제부터 가능했냐는 질문에 한국을 언급했습니다. 그는 한국은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나라다. 나는 그들의 평화적 시위에 감명받은 적이 있다고 고백했는데요. 한국은 대통령을 평화롭게 끌어내리고 신뢰받을 수 있는 정부를 다시 세우게 됐며 반면 미국은 대통령이 대법원을 존중하지 않고 권력을 필요로 하기에 미국이 걱정된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날 광장에 나온 외국인들은 정권을 평화롭게 교체하는 한국의 민주주의 회복력에 큰 감명을 받았다고 입을 모아 이야기합니다. 자국의 정치 상황과 비교해 그저 한국이 부럽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달라진 상황에 다시금 미국 내에선 한국 자체 핵무장에 대한 소식도 흘러나오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친구가 적보다 나쁘다며 오랜 협력 관계도 거침없이 위협하는 트럼프의 행보에 동맹국들이 미국과 쌓아온 신뢰가 급속히 흔들리면서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동맹국이 빠르게 각자 도생에 나서는 모양새라는 것입니다. 뉴욕타임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다뤘는데요. 어떻게 트럼프는 불신을 쏟아부으며 미국의 동맹국들을 멀어지게 했나라는 제목의 분석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그리고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후 유럽과 캐나다, 한국, 호주 등 미국의 전통적 동맹국들 사이에서 미국에 대한 신뢰가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모든 관계는 동맹을 신뢰하지 않는 트럼프 대통령의 신념이 결과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미국에 대한 불신 소용 놀이를 불러일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러한 신념에 기반해 전 세계를 상대로 선포한 관세전쟁은 동맹국들 사이에 미국이 더 이상 경제적으로 믿고 협력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인식을 강하게 퍼뜨리고 있습니다. 또 안보 분야에서도 더 이상 기존의 동맹관계를 존중하지 않는 듯한 트럼프의 발언을 지적했습니다. 그간 미국의 안보 우산에 의존해온 국가들에게 더 없이 큰 불안을 키우고 있다는 것이었는데요. 이처럼 모든 분야에서 미국과 신뢰가 개진 동맹국들은 빠르게 미국과 멀어져 각자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캐나다는 최근 호주 유럽연합과 군사협력 강화의 속도를 높이며 미국 견제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유는 이미 인도와 남아프리카, 남미 등과 경제협력을 강화하며 관세전쟁에 대비하고 나섰고 일본은 최근 베트남 등 신흥국 시장에 대한 투자를 우선시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한국은 자체 보호를 위해 핵무기를 개발하거나 접근을 보장해야 하는지를 미국과 논의할 방침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간 정부는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확장 억제 전략을 유지하면서 핵 확산 금지 조약 체제를 준수한다는 입장을 유지해왔습니다. 그러나 국제정세 상황이 많이 달라진 만큼 한국의 핵무장이 어렵다면 미국의 핵무기 재배치를 유도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인데요. 주요 외교 매체에서도 한국의 핵무장 가능성 및 필요성이 공식적으로 거론되기도 하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외교 전문 월간지 포린어페어에는 한국이 핵무장을 해야 하는 이유라는 논문이 실렸는데요. 미국인 정치학자 로버트 켈리 부산대 교수와 김민영 경희대 교수가 작성한 해당 논문은 트럼프 취임으로 미국의 핵억지력이 한계에 노출될 것이며 북한의 핵 위협이 확대됨에 따라 한국 역시 독자적인 핵억지를 갖춰야 한다는 주장을 담고 있습니다. 미국 역시 전략적 이유로 동맹국들의 핵기술 보유 용인해 왔듯이 한국의 자주국방을 위한 변화를 수용해야 한다는 주장인데요. 또 올해 1월엔 오스트레일리아 로이 연구소에서 트럼프 임기 중 한국이 핵무장을 할 가능성이 있는 이유를 짚었으며
싱크탱크인 카토 연구소에서도 한국이 지금 그 어느 때보다 핵무기를 원하는 이유라는 글을 통해 한국의 핵기술 보유 가능성에 주목했습니다. 이런 흐름을 미국이 포착하지 않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인데요. 대한민국은 언제나 위기 속에서 더욱 강한 힘을 발휘한 역사를 가진 민족이기에 위기를 기회로 바꿀 것입니다.